여러분 오늘 장이 좋지 않습니다. 가스 활명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증시 녹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했었던 거 다 까먹으면서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으며 그 와중에 달러 인덱스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녹고 있습니다. 3만 달러를 내주고야만 비트코인 29,519달러. 으아,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리는 비트코인의 상황. 역시 긴축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인가. 과거에 미국에서 긴축 한번 하려다가 미국 증시가 녹아버렸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같은 악몽이 반복되려는 조짐이 보여지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심란하지만은 그래도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 번씩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내일부터 3일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정도 일이 있어가지고 좀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것이고 올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영상을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잘 쉬다 오라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 거여가지고 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또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 이야기하기를 에너지 위기가 오래간다. 완벽한 폭풍이 오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냐? 바로 에너지 부족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수요와 공급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산시장 이 가격에는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느낌이 좋지 않다. 경제적으로다가 위기가 느껴진다. 테슬라 직원에서 10%를 잘라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장의 긴장감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연이은 미국 증시 하락과 함께 조만간에 대량 해고가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면 서민들만 더 힘들죠. 인플레이션에 직장까지 잃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에라이 더러운 세상.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들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욕주의 정치인들이 또 뻘짓거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2년 중지 법안을 승인을 하면서 해당 법안이 주지사의 손으로 넘어가서 주지사가 사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 법안이 정식적으로다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법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채굴업체 및 현재 면허 갱신 절차를 받고 있는 채굴업체들은 이제 면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2년 동안에 뉴욕주 내에서 암호화폐 채굴은 금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뉴욕주의 행보는 텍사스나 와이오밍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시장까지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네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놈들.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의 이모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이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힌트를 줬었던 이 암호화폐를 현재 경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안, 지난 몇 달 동안에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었던 이 법안을 다음 주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해당 법안이 큰 호응을 얻고 미국 내에서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라질의 가장 큰 축구 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 상파울루 FC가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채굴업자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엇 블록체인이 4월에 이어 5월 달에도 250개의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켰다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6,536개를 들고 있는데 얼마나 또 팔아 제낄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자, 한편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인투더 블록에 의하면 비트코인 장투자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활용해가지고 물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특히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도들의 보유량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하락장 때 보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버 가자 그리고 비트코인 매집 가자를 외쳐보고 있는 고래 및 투자자들, 그들의 미래에 영광이 있으라.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9,000달러에서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한 고래 한 마리가 비트코인 2,000개에 매수를 걸어놓고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29,100달러에서 비트코인 2,138개 매수 주문을 걸어놓은 고래. 자, 뭐 당연히 언제든지 이 매수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디 취소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고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RSI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때 이 전염병 폭락 때만큼의 하락세 구간으로 들어섰다라고 하는데요. 그 아래로 좀 더 떨어졌죠. 최악의 경우 2018년도 12월, 2015년도 1월 수준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RSI가 하락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실 엄청나게 과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비트파이넥스의 롱 포지션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맞게 될 것인가. 여기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 엄청난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비트코인의 강력한 떡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재앙이 되어 암호화폐 시장을 덮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이냐 지옥이냐 정말 극과 극 상태로 치닫고 있는 비트파이넥스 롱 포지션 조마조마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최근 분석을 되풀이하면서 이야기하기를 29,349달러 위까지 올라가면은 또 비트코인이 좀 회복할 수 있는 기력을 얻게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공세력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래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한 고래가 가격 방어에 나선 상황. 아유 그냥 조마조마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인컴 샤크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CME 캡 위에 두 개가 있었는데 결국 밑에 거를 먼저 채우는 것 같다. 28,000달러, 29,000달러 선까지 훅 떨궜다가 그때부터 반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지네보다 더욱더 징그러운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다가 와이코프 이론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겠다. 한동안 횡보를 하면서 사람들을 다 털어먹고 하락 추세를 탈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자 극단적 하락론자들도 계속해서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차트상에서 봤을 때 안 좋죠. 비트코인 차트는 어쩜 이렇게 못생겼을까? 성형수술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떨어질 것이다. 반등하려고 했는데 참아졌네. 참았고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2만 달러까지 폭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는 프로핏 블루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상황이 되게 위태위태하다. 더블탑 패턴이 나왔으며 넥라인, 비트코인의 생명이 간당간당한 모가지 라인에서 비트코인이 밀려가지고 위로 올라오려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다시피 처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하락세와 함께 계속해서 떨어질 공산이 크다. 다음 지지선은 2만 달러대 그리고 13,000달러대까지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공포영화 저리 가라.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을 구원해줄 수 있는 산타클로스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기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뽕 한 방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신이 아찔아찔하니까 뽕을 맞고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다가 각도로 아름답게 비트코인 반등은 이루어져 왔었다. 이미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바닥 찍고 46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쌍바닥 찍고 올라갔었다. 56도 하락, 46도 쌍바닥. 이번에도 56도 하락 갔고 46도 그리면서 바닥을 일단 한번 찍었기 때문에 반등 나와주고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 가보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진통제 약발이 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진통제를 통해서 진통만 사라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비트코인 하락세가 좀 잦아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힘을 좀 내라 비트코인.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솔라나 최근에 다시 한번 네트워크가 다운되면서 말이 많았었는데요. 5시간 동안의 블록체인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류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자, 비트코인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미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맛이 갔다. 전봇대 붙잡고 토하다가 기절한 솔라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블록체인에 누가 개발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제 맛이 가고 있는 솔라나. 자, 과연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정말 돌풍을 불러일으켰었던 두 개의 프로젝트 루나, 솔라나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죽을 쓰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크립토닷컴이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을 위한 잠정 승인을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두바이 진출에 박차를 가했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식을 줄 모르는 루나에 관련된 논란들. 이번에는 미국의 방송사인 CNBC가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들 그리고 규제기관 관리자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도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적다. 징역형은 면할 것 같지만 그래도 민사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피해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SEC나 CFTC가 수익 환수,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지금 손실액이 수백억 달러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엄청난 액수가 나오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도건 대표는 이를 물어낼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등에서도 지금 테라 및 루나 관련자들, 내부자들 거래 및 불법 혐의에 대해서 샅샅이 밝혀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동안의 파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어제 알설 헤이즈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예측을 했었는데요. 어제 나왔었던 기사에는 그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1만 달러를, 이 10,000달러를 찍게 될 것인데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나왔었던 기사를 보니까 연말까지 시장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대폭으로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최근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이더리움, 자, 연말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편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이더리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쉐어스에 의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비중을 줄이고 XRP, ADA, 포카닷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더리움 비중 25%에서 20%로 줄었고 XRP 같은 경우는 4%에서 6%, ADA 같은 경우는 5%에서 무려 12% 2배 이상 증가를 했었고요. 포카닷 같은 경우는 9%에서 13%로 높아진 반면 이더리움 비중은 낮아졌었고 솔라나 같은 경우 4%에서 1%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최근에 이 병합 관련된 지연이 생기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부디 조만간에 기술적인 호재들 및 발전이 계속되면서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자, 심란한 주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점심은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일 점심 저녁 맛있는 거 꼭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토마토밭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영상 봐주기 및 좋아요 눌러주기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